지상 100m 타워 크레인 조종석에서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며 일했습니다. 25년 경력 베테랑 기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 장비를 사면 월 2천만 원을 번다. 퇴직금 1억 5천, 대출 3억,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현장이 멈췄습니다. PF 부실, 공사 중단, 임대료는 끊겼고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타워 크레인 기사의 몰락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무너진 건설업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어김없이 현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진수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손을 흔들며 탑했습니다. 57세, 타워 크레인 기사 경력 25년 차, 좁은 사다리를 타고 20분, 숨이 차올랐지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지만 저 멀리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동 스위치를 켰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마을,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빚에 쪼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등록금이 없구나.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18살 소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1990년 봄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뿐. 학력도 기술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 4만 원.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 고향에 송금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맙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1995년 25살, 같은 경북 출신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둘이 함께라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었습니다. 1997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병원비 80만 원을 빚으로 갚았습니다. 그해 말 IMF가 터졌습니다. 건설 현장이 줄줄이 멈췄습니다. 석 달 동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분유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1999년 초, 현장 선배가 연락했습니다. 진수야, 타워 크레인 기사 해볼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만 따면 돼. 일당이 엄청 세.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원 등록금 200만 원을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낮엔 막노동, 밤엔 공부. 잠은 하루 4시간.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에게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여보,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천천히 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밤마다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필기시험 2번 떨어졌습니다. 3번째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실기시험은 더 힘들었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올라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상 50m. 바람이 불 때마다 크레인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 레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유 살 돈. 꼭 벌어야 해. 이를 악물고 레버를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1999년 6월, 드디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저에겐 인생의 티켓이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첫 현장은 강남 테헤란로 빌딩 공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배가 말했습니다. 진수씨 잘하네. 내일부터 혼자 해. 첫 월급날 36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은행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분유를 2통 샀습니다. 아내에게 꽃다발도 사줬습니다. 2001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병원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겠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인생이 피어난 건 2000년대 들어 건설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서울 곳곳에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함께 올랐습니다. 월 400만 원, 450만 원, 500만 원. 2020년대 초반엔 기본급만 월 600만 원. 여기에 원래비까지 더하면 월 800에서 900만 원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진짜 넓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25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 30분이면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고 한 번 낸 적 없었습니다. 진수 형만큼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 없어.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달 용돈 감사해요. 대학생 딸아이의 문자. 형, 태권도 승급했어. 중학생 아들의 밝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이 높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아이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아빠, 여기 케이크 맛있어. 딸이 추천한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뒷바라지 잘하고 있구나. 결혼 25년. 큰 부자는 못 되었지만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보냈고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름엔 제주도 갈까? 그래, 가자. 아들놈 바다 구경시켜야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수 사장님, 오늘 철근 작업 부탁드립니다. 무전기로 들려오는 현장 소장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레버를 당겼습니다. 와이어가 내려가고 철근 다발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4층 바닥, 5층 기둥. 정확하게, 안전하게. 25년 경력이 만든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역시 진수 사장님이 최고예요. 현장 인부들의 엄지척.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까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살 집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누군가의 신혼집, 누군가의 보금자리. 그 모든 걸 이 크레인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는 건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목소리. 그게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이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땅바닥에서 시작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평범한 성공이, 그 소박한 행복이 곧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송파구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수 형, 들었어? 송 선배 말이야. 옆 크레인 기사 김철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작년에 장비 샀잖아. 요즘 대박이래. 대박? 응.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번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월급쟁이로 600만 원 받는데 송 선배는 사장이니까 배는 더 버는 거지. 그날 저녁 지하철 안.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월 2천만 원. 5년이면 12억. 내가 25년 동안 번 돈보다 많잖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송 선배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 진수야, 오랜만이다. 송 선배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 새 구두. 선배님, 요즘 잘 되신다면서요? 솔직히 말할까? 나 작년에 장비 사고 인생 바뀌었어. 고기를 굽던 송 선배가 말했습니다. 월급쟁이 할 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장이 있잖아. 하지만 내 장비 갖고 나니까 달라. 일한 만큼 내 돈이 되니까. 송 선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5년 경력에 사고 이력 없으면 건설사들이 먼저 연락 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에이, 그게 뭐가 문제야. 송 선배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중고 장비 4억 5천. 은행 대출 받으면 돼. 월 임대료 1,200만 원에서 이자 빼도 800만 원 남아. 지금 월급의 2배야.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800만 원이면 5년에 5억. 옆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여보, 나 사업 좀 해볼까?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타워 크레인 장비를 사서 임대하는 거야.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중고 장비가 4억 5천. 내 퇴직금 1억 5천에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 대출이요? 3억을?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일이 끊기면 어떡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내년이면 졸업이야. 결혼 자금도 마련해줘야 하고, 아들도 대학 갈 나이고, 지금 월급으로는 빠듯해. 5년만 해보자. 5년만 열심히 하면 빚 다 갚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7살에 무슨 모험을? 지금 아니면 언제 해? 60 넘으면 아무도 안 써줘.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번엔 진짜 잘 살게 해줄게. 2023년 1월,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좋으시네요. 2억 대출 가능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 5.5%, 월 이자 약 90만 원입니다. 5년 거치 후 분할 상환. 충분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 경기도 화성의 중고 장비 야적장.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010년식입니다. 상태 괜찮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사장이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크레인을 올려다 봤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장비를 운전했습니다. 이제 내 것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믿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설렘 반, 불안 반. 잘한 걸까? 아니야, 잘 될 거야. 25년 경력인데 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내 크레인이야.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 2억 빚까지 졌는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송 선배도 잘 됐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2023년 2월 저는 사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저의 타워 크레인이 첫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 공사 1200세대 대단지였습니다. 사장님, 장비 잘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기사님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크레인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게 내 거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월 임대료 1,200만 원, 공사 기간 18개월, 총 2억 1,600만 원. 이자 갚고 나면 한 달에 700만 원은 남겠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8,400만 원, 2년이면 1억 6,800만 원. 대출 원금도 어느 정도 줄이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첫 달, 통장에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들어오네. 기사로 일할 때 월급의 2배.
이자 140만 원을 내고 장비 보험료 50만 원을 내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여보, 임대료 들어왔어.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응, 1200만 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엄마, 아빠 요즘 웃기만 하네.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이 아이들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송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잘 되고 있구나? 네. 선배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 했어?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2023년 여름부터였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고금리로 건설사 자금난, 미분양 증가세.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내 현장은 괜찮겠지. 송도는 인기 지역이니까. 9월, 현장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임대료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시행사 쪽 자금 사정이 일시적인 거죠? 네, 곧 해결될 겁니다.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10월, 임대료가 15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자 납부일을 겨우 맞췄습니다. 11월, 또 늦어졌습니다. 이번엔 20일이나.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가 연체됐대요. 알아. 내일 입금될 거야.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일시적인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제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12월, 임대료가 한 달째 밀렸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임대료가. 죄송합니다, 사장님. 시행사가 PF 대출 문제로 곧 해결될 거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제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다음 달 이자 140만 원을 내면 60만 원 남습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곧 들어올 거야.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2달째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자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예금을 깨서 이자를 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달 등록금. 알았어. 아빠가 보내줄게.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등록금 300만 원. 어디서 구해야 할까?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월.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현장 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사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시행사가 법정관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법정관리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PF 대출이 막혀서 건설사도 자금이 없어요. 언제쯤 정상화되나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현장이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하다니? 시행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못 받을 수도 있어. 어떡해요, 여보?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것은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대출 3억 원. 그 모든 것이 송도 아파트 현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2년만 벌면 본전이야. 송 선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PF 만기 리스크, 연체율 4% 코착화, 비수도권 중심 부실. 그 모든 뉴스 용어들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송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월 140만 원. 적금을 모두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그래도 모자라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진수야, 또야? 큰형의 차가운 목소리. 형님, 이번만 좀. 지난달에도 빌려줬잖아.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게 벌써 몇 번째 다음 달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장 정문 앞.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자재차들이 드나들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문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저씨, 오늘 공사 안 해요? 아, 사장님.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뭘요? 어제 공사 중단됐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중단이요? 네. 시행사가 어제 저녁에 공문 보냈는데. 왜요? 왜 갑자기? PF 대출이 완전히 막혔다던데요. 건설사도 자금이 없어서. 저는 현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돌아가던 믹서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철근이 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의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멈춰 선 채로 바람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소장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자동응 닫기였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5번째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박진수입니다. 공사가 중단됐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뇨? 제 임대료는요? 지금 회사 전체가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솔직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이요? 아니,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소장님, 제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년. 1년을 더? 이자를 어떻게 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월 이자 140만 원. 1년이면 1680만 원. 통장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올려다 봤습니다. 4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 빚 3억 원. 그 모든 것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공사가 중단됐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임대료는요? 최소 1년은 받을 수 없대. 여보. 알았어요. 미안해. 됐어요. 집에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체 3개월 차. 신용등급 하락 예정. 6개월 연체 시 법적 조치.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대출 3억을 어떻게 갚아요? 이자만 1년에 1,680만 원인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라도 팔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이런데 누가 사요? 그리고 현장에 묶여 있잖아요. 유치권 때문에 빼낼 수도 없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현장. 장비를 함부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2025년 건설업계 위기 심화. PF 연체율 4.4% 고착. 비수도권 현장 중단 속출. 건설사 폐업 역대 최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올해 들어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종합건설사 610개, 전문건설사 2,626개에 달합니다. TV를 껐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응, 딸. 다음 달 면접 있어. 그래? 잘 됐다. 근데 정장이 필요한데. 아빠? 얼마나 드는데?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저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보내줄게. 고마워, 아빠. 면접 잘 봐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만 원도 없어서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통장에 1,000만 원씩 들어왔는데 고작 1년 만에 30만 원이 부담이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일 나가려고요. 1. 식당 서빙이요. 월 200만 원 준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신 허리 안 좋잖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자라도 내야죠. 내가 벌게. 어떻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장비는 현장에 묶여 있고 다른 현장도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현장들은 모두 기피했습니다. 장비 있는 사장을. 언제 또 현장이 중단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임대업체 소속 기사를 원했습니다. 알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나가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내가 다가와 그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그날 밤 저는 송도 현장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멈춰버린 타워크레인. 공정률 32%에서 얼어붙은 아파트. 4억 5천만 원이 저기 묶여 있었습니다. 빼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저 녹슬어갈 뿐이었습니다. 2년만 벌면 본전이야. 송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작 1년 반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현장이 중단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 8만 원. 다음 주면 은행 이자 납부일이었습니다. 140만 원. 어디서 구해야 할까?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경력 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이 없어서요. 10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PF 문제로 신규 투입이 어렵습니다. 건설 인력 소개서도 같습니다. 57세시면 막노동도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일당 12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일은 이틀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를 봤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저거라도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검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수입.
한 달 350에서 400만 원 가능.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배달 좀 해볼까? 배달이요? 응. 오토바이 배달.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건설 현장은 다 막혔고 이자는 내야 하잖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만 해요. 다음 날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125cc, 80만 원. 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 라이더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57세의 몸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조끼를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거실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웃고 있던 우리. 지금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운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첫 배달은 항상 치킨이었습니다. 한 건에 4,500원. 왕복 30분. 1년 전 저는 지상 100m 위에서 일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조종석. 따뜻한 난방. 지금은 차가운 도로 위. 얼어붙은 손가락.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저 위에 있었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틀었습니다. 하루 목표는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30일이면 450만 원. 오토바이 유지비와 보험료 빼면 350만 원. 은행 이자 14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딸 용돈 30만 원. 남는 건 30만 원. 그것도 아무 일 없을 때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비가 내렸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금방 흠뻑 젖었습니다.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주문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 기회였습니다. 신호대기 중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 빵. 놀라 핸들을 틀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쾅. 아.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일어서 오토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음식은 쏟아졌습니다. 고객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주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12,000원. 오늘 번 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릎에서 피가.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넘어졌어.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내가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몸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를 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 아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7세. 타워 크레인 기사 경력만 25년.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엔 월 1,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하루 15시간 일해서 월 350만 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 멀리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파란 조명을 받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제 퇴직금 1억 5천. 빚 3억. 저 높은 곳에 묶여 녹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더 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배달을 시작한 지 2달째. 저녁 8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딸, 아들, 아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앉아요. 왜 그래?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영국 유학 미루기로 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딸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영국 대학원에서 MBA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토플 공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작년 가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런던 대학교 MBA 과정. 딸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합격증. 내년 9월 입학 예정이었습니다. 왜 미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비가 1년에 5천만 원이잖아요. 생활비까지 하면 더 들고. 아빠, 지금 상황에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 그거 하려고 2년 준비했잖아. 괜찮아요, 아빠.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미뤄도 돼요. 그동안 일 경험도 쌓고 돈도 모으고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입학 연기 신청하면 되니까. 제 잘못이었습니다. 딸의 꿈을 망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해서.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일단 취업해서 경험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MBA 할 때 더 도움 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딸아, 울지 마요, 아빠. 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친구 소개로 야간 알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넌 공부해야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바는 무슨? 아빠. 아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2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요. 생활비라도 보태려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아요, 아빠. 공부 시간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저도 벌면서 공부하면 더 책임감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다음 주부터 일 나가요. 이미 얘기했잖아. 식당 서빙이요. 월 200만 원. 허리 괜찮아? 약 먹으면서 할게요. 우리 함께 버티면 돼요. 가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 아들, 아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다들. 내가 무능해서. 아빠. 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는 25년 동안 우릴 키웠잖아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크레이는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안 포기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장비를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만큼은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버티자.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2년 뒤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그때 유학 가면 돼요. 아빠 빚도 같이 갚고요. 아들도 웃었습니다. 저도 대학 가면 더 많이 벌게요. 아빠 힘내세요. 그날 밤 늦게
모두 잠든 뒤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딸의 유학, 아들의 학업, 아내의 건강.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포기하면 안 돼. 가족이 있잖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달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런던은 2년 뒤에도 있어요. 사랑해요. 밑에 아들의 글씨. 아빠 파이팅. 저도 오늘 알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내의 글씨.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을 믿어요. 쪽지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을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 앱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직 타워크레인 기사 모임. 같은 처지의 분들 연락주세요. 1월 7일 오후 3시 인천 부평 카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송도 현장 묶여 있어요. 저는 김포. 빚 3억입니다. 부천 현장.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망설이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송도 현장입니다. 1월 7일 부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아, 오셨네요. 저는 김철호입니다. 글을 올렸던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부천, 김포, 남양주, 인천.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2022에서 2023년 사이 장비를 샀고 2025년 현장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제가 통계 좀 찾아봤어요. 2025년 건설사 폐업, 종합건설사 610개, 전문건설사 2626개, 역대 최대래요. PF 연체율도 4.4% 고착. 모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양주에서 왔다는 정우성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모두 놀라 글을 봤습니다.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서 경매 넘어갔어요. 지금은 월세 살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천에서 온 이상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비 팔고 싶어도 지금 누가 사겠어요. 4억짜리가 지금 팔면 1억 5천도 안 받을걸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40대 후반 기사가 물었습니다. 김철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자 내면서 버티는 수밖에. 현장 재개되길 기다리면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위로받았어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게을러서,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정우성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지켜야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집은 잃었어도 우린 남아있다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함께가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무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김철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우리 살아남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수백, 수천 명이 나와 같은 처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함께 버틸 동료들이 생겼으니까요. 어느새 여름이 왔습니다. 새벽 4시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아빠 첫 월급 받았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축하한다, 딸. 이제 제가 생활비 보탤게요. 그리고 2년 뒤 유학 자금도 모으고요.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MBA의 꿈을,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꾸준히 하며 성적도 올랐습니다. 아빠 이번 중간고사 전교 20등. 알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약 먹으며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은 함께 버텼습니다. 저도 배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만 원도 벌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5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었습니다. 한 달 수입 350만 원, 은행이자 14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보태고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영어 교육비 지원해준대요. 토플 다시 준비할게요. 2년 뒤 꼭 유학 갈 거예요. 아빠가 힘들어서 미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아, 꼭 가거라. 아빠가 응원한다. 6월 어느 토요일, 부평 카페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철호 씨, 이상무 씨, 정우성 씨,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소식 있어요. 김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 현장이 재개된대요. 정말요? 모두 놀랐습니다. 네. 새 시행사가 인수했어요. 다음 달부터 공사 재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가 말했습니다. 장비 팔기로 했어요. 손해보더라도 2억 받고 팔아요. 빚은 1억 남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묶여있고 싶지 않아서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상무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비 포기하기로 했어요. 현장 재개 가능성도 낮고 팔아도 빚을 못 갚으니 차라리 그냥 놔두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요? 네. 지게차 자격증 따려고요. 핸드폰에서 학원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배달하면서 돈 모았어요. 2개월 뒤에 학원 등록할 거예요.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따고 중장비 쪽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57세인데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김철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멋있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나 새로운 자격증 따려고 해. 정말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지게차, 굴삭기, 타워크레인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중장비는 여전히 필요하거든. 나이는 괜찮아요? 해봐야지 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저도 2년 뒤 유학 도전하는데 아빠도 도전하시네요. 우리 가족 모두 포기 안 하는 거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내년에 대학 가면 장학금 받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박진수는 실패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잃었고
3억 원 빚이 남았습니다. 57세에 배달 라이더가 되었고 딸의 유학을 미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버텼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5060세대 분들께 모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먼저 지키세요. 지금 받는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작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안정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저처럼 퇴직금 다 털고 빚까지 내서 사업하지 마세요. 50대 이후의 모험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했다면, 저처럼 넘어졌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돌립니다. 2개월 뒤면 학원에 등록합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딸 겁니다. 딸은 2년 뒤 런던으로 떠날 것입니다. 아들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빚은 천천히 갚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